1편에 이어서 6번 금융위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위기 시마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는데요. IMF 때 주가는 급락, 환율은 1995원까지 급등했고 리먼 파산 때도 환율은 1554원까지 급등. 러우 전쟁 때도 환율은 145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금융위기 시 미리 달러 준비해두면 환차익으로 손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혹한 장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악질적인 독재자와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또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위협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고 정상적이면 패할 전쟁을 안 하겠지만 북한은 비정상적이라 전 세계에서 국지전 등 분쟁 가능성은 가장 높고 자녀 세대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므로 세상 일은 모르니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일부 자산을 해외 계좌에 미리 분산해 둘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를 위해 내 돈의 일부를 달러와 홍콩에 분산해 둘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홍콩 유배당은 달러 분산과 지역 분산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7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후 빈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 사업자, 주부들은 국민,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노후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꾸기 위한 조건으로 국민, 퇴직연금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로 높아야 하고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 배당이 유리하고 연금 수령 시 원금을 뺏기지 않고 찾아 쓸 수 있어야 하고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하기에 자녀까지 챙길 여력이 없으므로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 자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홍콩 유배당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최소 금액을 추천드립니다. 솔루션인 홍콩 유배당은 30세에 시작해 연간 1만 달러, 10년간 총 10만 달러 내면 65세에 목돈 8억이 되고 연금으로 월 440만원, 100세까지 총 18억을 받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원금도 100세 때 8억이 되는데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해 추가 납입 없이 힘든 자녀한테 목돈 8억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100세 이전에도 인출해 2에서 3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40세에 시작하면 10년간 10만 달러 내고 65세부터 연금으로 월 245만원, 90세까지 25년간 총 7억 3,500만원 받고 해약 환급금도 80세에 3억 8,252만원, 90세에 3억 1,881만원이 되는데 힘든 자녀한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최고 가성비 납입액은 최소 납입액 9만원의 경우 10년 납입 시 20만원 수령하고 20년 납입 시 39만원 수령하는데 100% 증액된 18만원 납입하면 수령액은 25%만 증액된 25만원과 48만원 밖에 안 되는데 즉 납입액을 100% 늘려도 수령액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으므로 최고 수익률의 최적 가입액은 최소 금액인 9만원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와 홍콩 유배당을 비교해보면 노란우산 공제는 3.3% 복리와 소득 공제가 되지만 같은 조건 납입 시 30년 후 약 1억 4천만원이고 홍콩 유배당은 약 3억이 됩니다. 8번 기댈 배우자가 없는 싱글 1인 가구는 스스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부는 연금도 맞벌이를 통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혼자 준비해야 하는 싱글은 미리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72%가 빈곤층이라는 통계처럼 빈곤하고 고독한 독거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후자금 준비가 부족한 싱글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의 조건은 부족한 연금을 수익률을 높여서 메꿔야 하기에 6에서 7% 복리 이상은 돼야 하고,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 배당이 유리하고, 연금 수령 시 원금을 뺏기지 않고 원금까지 찾아 쓸 수 있어야 하고, 금융위기 대비해서 달러로 분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인 홍콩 유배당을 추천드립니다. 솔루션인 홍콩 유배당 중에서 193년 전통의 이태리 회사 제네랄리 상품은 연금은 더 많고 원금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30세에 연납 1만 달러, 10년간 10만 달러 내면 연금으로 65세에 월 574만 원 받고 90세까지 25년간 총 17억 2,325만 원을 받습니다. 해약 환급금은 75세에 5억 9,612만 원, 85세에 2억 7,850만 원이 됩니다. 같은 돈 내고 남들보다 2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법. 7% 수익률로 20세에 시작해 1.2억을 내면 65세에 18억 3,637만 원이 되고, 30세에 시작해 같은 돈 내고 65세에 9억 3,351만 원, 40세에 시작해 같은 돈 내고 65세에 4억 7,455만 원, 50세에 시작해 같은 돈 내고 65세에 2억 4,123만 원이 되는데요. 즉, 7% 수익률에선 같은 돈 내고 10년 차이로 2배씩 차이가 나므로 남들보다 2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법은 10년 일찍 시작하면 됩니다. 6에서 7% 복리의 홍콩 유배당을 가입 나이별로 보면 40세에 연납 2만 달러, 5년간 총 10만 달러 내고 65세에 4억 6천만 원이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330만 원을 받아 90세까지 25년간 총 9억 9,050만 원을 받습니다. 30세에 시작하면 같은 돈 내고 65세에 9억 원이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655만 원을 받아 90세까지 25년간 총 19억 6,700만 원을 받습니다. 즉, 10년 일찍 하면 2배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돈 내고 홍콩 유배당 2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법은 10년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9번. 노후의 간병비 폭탄에 대비해서 연금 수령 시 원금을 뺏기지 않아 그 원금으로 간병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병지옥의 상황을 보시면 감옥은 잠이라도 자는데 쉬는 날도 없는 간병지옥. 간병하다가 가족도 골병 드는 간병지옥 상황. 부모님의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하다 파산할 정도로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이나 나와 자녀 가구 소득의 60%나 차지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나와 월급 통째로 넣어도 온 가족 옥죄는 간병 파산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최대 얼마나 필요할까요? 간병비는 사망 직전 3년간 약 5천에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수명도 돈에 달려있는 현실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심각한 암, 심장, 뇌질환과 심각한 부상, 나이 들면 누구나 해당되는 고령자, 노약자 등인데, 한 가지 사례로 치매인 뇌졸중 환자는 계속 증가 중으로, 즉,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수렁에 빠지는 간병지옥의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간병 파산, 간병지옥을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홍콩 유배당은 연금으로 매년 3,300만 원 받아 노후자금으로 쓰고, 추가로 4억 4,896만 원부터 증가하는 원금 즉 해약 환급금이 남아있으므로 이 해약 환급금을 간병비로 사용해 간병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번. 목돈 리스크. 목돈 10억과 죽을 때까지 나오는 평생연금 500만 원을 비교해보면 목돈은 자녀들, 사업자금 등 달라고 성하고 4억, 사기꾼들 유혹의 표적이 되어
목돈 투자했다가 날릴 수 있고, 무계획적으로 지출했다가 목돈 날리면 인생이 끝장나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평생 연금 500만 원은 이자율 2%에서 목돈 30억의 가치가 있고, 또한 연금은 목돈 리스크가 없고 연금 날려도 다음 달에 또 나오고, 충분한 연금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합니다. 만약 부모 측 내가 치매 등 병에 걸리면 목돈은 병원비로 목돈을 까먹으므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한테 버림받아 비극이 발생할 수 있고, 평생 연금은 부모가 오래 살아야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연금 500 받으면 병원비 300 내도 자식 몫으로 200이 남으니 자식한테 대접받습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돈이고 현재 부자지만, 연금은 반대로 나를 지켜주는 돈으로 평생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돈은 원금을 지키면서 연금화해야 합니다. 목돈을 일시납으로 투자 시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상품을 비교해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수익률이 대출이 있으면 1에서 2%, 대출이 없으면 3에서 4% 정도 되고,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통화는 원화이고, 비용 측면에서 임차인 관리, 공실 스트레스, 수리 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중개 수수료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세금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부동산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입자금은 큰 돈이 필요하고, 자녀한테 상속 증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각도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을 보시면, 예금은 이자율이 현재 2에서 3%밖에 안 돼서 관리비용 등은 없지만 제외하고, 국내 일시납 연금도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되고, 원금도 뺏김으로 이 역시 제외하고, 홍콩 유배당 일시납은 수익률이 거치기간에 따라 최소 5에서 12%로 높고, 원금도 유지, 운용되어 증가하고, 달러 통화로 투자되고, 관리 스트레스와 비용이 없고, 자녀한테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 부동산 임대는 관리 스트레스와 비용도 많은데 수익률이 낮고, 국내 예금과 연금은 경쟁 자체가 안 되고, 홍콩 유배당은 관리 스트레스도 없고 높고 안정적인 연금과 원금까지 찾아 쓸 수 있고, 자녀에게 대물림도 가능합니다. 목돈 관리 힘들지 않나요? 목돈을 일시납으로 홍콩 유배당에 가입하면 거치기간에 따라 수익률 5에서 12%의 달러 연금을 받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원금도 유지 상승하여 자녀 상속 또는 인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4억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거치기간에 따라 연금으로 58에서 140만 원을 받고, 원금도 2에서 5억이 됩니다. 1.8억을 가입하면 연금으로 116에서 280만 원을 받고, 원금은 3에서 7억 원이 됩니다. 4.2억 원은 연금 174에서 420만 원, 원금 5에서 10억이 됩니다. 홍콩 유배당이 부동산 임대 소득보다 좋은 이유는, 임대 관리 스트레스 없이 놀고 있어도 따박따박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11번. 서민들도 상속세 부담 걱정하는 시대. 문제는 아파트 급등으로 서민들도 상속세 부담해야 하는데, 홍콩 유배당으로 개선해. 나는 연금 다 받고 추가 납입 없이 자녀는 상속세를 내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100달러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는 말처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세금을 합친 것이 상속세입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급등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14년 5.38억에서 2024년에는 13억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마포구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1억에서 2억 5,220만 원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은평구에서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13억,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액은 3,744만 원이고, 여기서 취득세 4,550만 원 더하면 자녀가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295만 원이나 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7억,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엔 상속세 납부액은 2,910만 원이고 취득세 2,450만 원 더하면 자녀가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5,360만 원이나 됩니다. 추가로 더 많은 상속액의 경우 상속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급등으로 서면 세금된 상속세 11년 후엔 수도권 아파트 80%가 과세 대상. 즉 2035년엔 수도권은 60.3%, 서울은 80% 아파트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솔루션으로 홍콩 유배당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나만 내면 내가 매월 245만 원 연금 받다가 남아있는 원금 3억을 자녀한테 부에 대물림해줘. 자녀는 원금 3억으로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은 연금으로 노후자금 쓰고 추가 납입 없이 자녀는 물려받은 원금으로 상속세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북을 보면 국세청도 생명보험 즉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국세청 입장에서 상속세 걷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망하면 바로 나오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빨리 상속세 내라는 겁니다. 국내 종신보험의 경우 내가 받는 거는 없고 사망 시만 사망보험금 1억이 나와서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뿐입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사망보험금은 날아가고 환급금도 내가 낸 돈보다 적은 돈을 받기에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종신은 나도 받고 자녀 상속세 재원까지 되는 홍콩 유배당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끝으로 11가지 국내 연금과 그 외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들 총정리한 겁니다.